그러면 제일 먼저 이 분노의 증상이에요. 이 분노 치료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분노의 증상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분노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해요. 분노라는 건 왜 분노죠? 분노는 여러 군데서 합니다. 분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 즉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억울함,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반대적으로 그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분노 형태인데, 억울한 일은 굉장히 많이 당하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억울해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했을 때 너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걸로 몰려가고 이럴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억울한 걸 참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참는 것도 분노고 이 표현을 하는 것도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외부로 표현하는 것 또한 분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참는 사람들은 분노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표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자기가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억울한 거를 해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상대들은 알아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참으면은 상대들은 절대 인식을 못 합니다. 저 사람이 분노를 하는지를 몰라요. 누구만 하냐면 나만 알아요. 내가 죽겠거든. 그래서 이 참는 것과 표현하는 것 둘 다가 분노인데, 이 중에서도 참는 게 제일 위험해요. 참는 게. 그러면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은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분노가 나타나게 되면은 참던 표현을 하든 간에 통제가 안 돼요. 분노의 제1순위는 통제 불가능해요. 이 통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의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아,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뭘 하고 이래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래서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통제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내 남편이 눈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기타 등등 어디 친정까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나 자신이 통제 불가능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만 작용하냐면 여기서 무의식만 작용을 해요. 무의식만. 즉, 의식이 작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요. 뭐만 느끼냐면 의식에서는 무의식으로 작용이 되면서 의식에서는 고통만 느껴요. 고통.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는다 또는 표현을 한다 라고 할 때 내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분노의 증상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갑자기 뭐가 하나 툭 올라왔는데 그것을 올라왔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계속 글로 그냥 몰고 가버려요.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은 내가 분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가 막 분노를 하다가 혼자 하던 아니면 외부로 표현을 하던 분노를 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탁 멈출 줄 알죠. 그건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는 반드시 언제까지 하냐면, 분노는 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신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분노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새벽을 넘어서 아침이 돼서 신체가 이제 표현하거나 나를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몸이 못 견뎌요. 몸이 견디지 못한, 즉 신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까지 견디지 못해요. 이게 견디는 것 자체를 못해요. 왜?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몰고 가요. 자기를. 그러면서 점점점 고통스러워져. 악에 바친다 그러죠. 우리가. 왜? 이제 막 더 가면 갈수록 악이 더 바쳐요. 그래봐야 자기 몸만 망가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갑니다.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제1부서는 참던 표현을 하든 간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통제가 안 돼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또는 내 부모님이 누가 오가더라도 통제가 안 돼요. 통제 자체가. 그럴 때는 가만히 둬야 돼요. 언제까지? 신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이 다 있잖아요. 경험이 다 있잖아요. 분노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언제까지 하던가? 분노 한번 폭발되기 시작하니까. 분노는 한번 탁 나오게 되면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잠깐 쉬죠. 잠시 잠깐 쉬잖아요. 잠시 잠깐 쉬는 동안에 다시 회복을 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여러분들은 셀 수도 없죠.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분노는 무슨 분노를 다루고 있냐면 외도의 분노예요. 남편 외도에 대한 분노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외도가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왜 억울할까? 내가. 아내가 억울해요. 왜 억울합니까? 아내가 억울한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왜 내가 억울하지? 맞아. 이제 좀 아시네. 잘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결혼 생활이 5년이 됐던, 결혼 생활이 30년이 됐던 나는 정말 잘 살았거든요. 누구랑? 남편과. 치고받고 싸웠던,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투덜거렸던, 뭐를 했던, 시댁이랑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친정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살았던 어쨌든 간에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 아이들하고도 같이 있던 없던 아이들이 잘 살아왔다가 갑자기 잘 살아왔는데 이 잘 살아온 게 부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왜 부정이 됐느냐? 이 외도라는 것이 바로 이 정체가 바로 나를 부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는 자체는 나를 남편으로부터 내가 부정당한 거예요. 어떤 거를 부정당했냐면 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되면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1년 됐는데도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30년 된 분도 엄청나게 분노해요. 강도는 1년보다는 30년이 더 커요. 그런데 아픈 거는 본인이 아픈 게 제일 커요. 남이 안에 걸렸던 말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에요. 내가 아픈 거는 내만이 느껴요. 남은 못 느껴요. 그래서 외도로 인해서 분노를 할 때, 외도로 인해서 분노를 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참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아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파보질 않고 지금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분노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뚫린 입이라고 막 조언하죠.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 조언을 듣습니다.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커져요, 분노가. 이제 이 뒤쪽에 가면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 할 건데, 일단은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아내는 억울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잘 살아온 아내일수록 참던 표현을 하던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남편 외도가 발생된 거 아니 의심할 때까지는 분노 안 해요. 왜? 아닐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덮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파보니까 역시나 나오죠.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의구증이거나 진짜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던가 아니면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명이 딱 되고 나니까 잘 살았던 것이 부정화되게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굉장히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저는 좀 치료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저는 치료가 됐는데 아니 분노를 원래 안 했는데 저는 왜 분노가 하지 않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분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본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증상을 보는 거예요. 분노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볼 때 통제가 불가능해. 옆에서 볼 때도 쟤 좀 이상해. 아니 그냥 좀 멈추면 되겠는데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의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아, 저 사람 지금 분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거는 통제 의식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제 분노에 관련된 증상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그런데 이 분노의 증상에서 또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분노의 증상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어제 뭘 했는지가 막 어떤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분노를 하면서 밤새도록 분노를 했다 쳐요. 그 다음날 됐을 때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끔 보면은 기억의 해리 현상이에요. 이게 기억의 해리 현상이거든요. 기억의 해리 현상이 오게 되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의식이 고통만 작용을 할 뿐이지 의식이 실제로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분노를 할 때는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다 분노해요.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이든 아니든 올바른 얘기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뭐든 두루뭉 쪽쪽 다 분노해요. 그래서 기억의 회로 현상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분노해요.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외부 정보. 즉 남편이 말을 하는 거든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그것도 분노해요. 엄마 배고파 그래도요 이거 못 견뎌요 본인이.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분노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기억의 회로 현상이 생겨요. 내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즉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분노했을 때 녹음한 거 혹시 있으면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그래서 분노를 할 때 혹시 내가 진짜 분노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막 화를 낸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녹음기를 켜보세요. 자기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자기가 했던 걸 녹음해보세요. 몇 시간을 하고 앉아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딱 들어보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악마가 한 짓이에요. 내 안에 악마가 하나 존재해가지고 그 악마가 한 짓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절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기억의 회로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자신도 몰라요. 외부 정보를 다 부정화시켜버리거든요. 외부 정보를. 그래서 이 분노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분노는 과연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왜 분노가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막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처는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이성으로. 그런데 분노는 이성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회로 현상이 생기고 세 번째는 상대가 있어요. 상대방들. 그 상대방이 있거든. 상대방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더라도 다 분노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요. 상대방이. 아이들도 고통받고 또 남편도 고통받고 하여간 분노하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고통받아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누가 됐든. 특정한 남편이 외도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방들이 누가 됐든 간에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아요. 다. 누구나. 이 세 가지가 분노가 나타났을 때 분노가 발생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자기도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억울함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 내 인생 전체에 관련되는 게 무너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이전에 우리가 포럼에서 발표할 때 분노의 실체라든가 분노가 발생되는 원인 그리고 분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관련되는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걸 바탕에다 두고 왜 억울한지가 나와요. 거기에는. 그러나 방금 설명했듯이 그 포럼 영상을 본 사람이면은 억울하다. 왜? 하니까 잘 살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억울함이 훨씬 커져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아주 잘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내 결혼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님이 가서 외도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참으면서 자책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차라리 표현하는 게 나아요. 표현하면 죽을 것 같아요.
참아도 죽을 것 같은데 표현해도 죽고 어쨌든 분노는 참든 표현하든 힘들어요. 왜? 나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유심히 보죠. 여기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식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내가 고통을 느끼고 또한 상대방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분명히 고통을 느끼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개월도 가고 2개월도 가고 3개월도 가고 저한테 통상 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많이 와요. 초창기 때,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초창기 때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일주일, 막 이럴 때.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알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맨정신에 들어왔을 때, 즉, 분노를 하지 않고 맨정신이 있을 때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분노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고통만 느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의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노가 나타났을 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는 이미 이전 포럼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다루진 않는데 분노는 어쨌든 이 세 개의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됩니다.